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쇼미더머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거래 가능한 코인을 새롭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쇼미더머니는 오픈소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추가해서 본인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쇼미더머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도지코인과 리플 코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그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쇼미더머니 프로젝트를 포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포크는 뭐냐면요, 일단 제가 제 아이디로 GitHub에 로그인 했고요. 여기 보면 포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쇼미더머니 오픈소스 프로젝트 GitHub 레퍼지토리인데요. 여기서 포크를 누르면 이게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마소금님의 어떤 레퍼지토리인 거고요. 요걸 눌러서 제 걸로 옮길 수 있는데 저는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요로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엠솔트넷의 쇼미더머니에서 포크됐다고 나와 있죠. 존버킴의 쇼미더머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git 클론하는 것처럼 git을 통째로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 포크하는 시점에. 근데 이제 복사하는 것이 로컬에다가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GitHub 서비스 내에서 그 맛소금님의 계정에서 제 계정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계정의 레포지토리로. 포크하는 시점에 동일한 레포지토리를 새롭게 제 계정에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크를 한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git 클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git 클론해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추가해 놨고요. 다음으로는 그 코인이 어디 써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요 업비트 트레이더 여기 보시면 available currency라고 해서 여기 사용 가능한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정해 놨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제가 도지랑 리플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시뮬레이션 트레이더에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도지랑 리플 추가했고, 그리고 데이터 프로바이더.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프로바이더랑 트레이더만 그 코인을 추가해 주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실제로 그 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사용하고, 트레이더는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두 군데서만 수정해 주면 어차피 이제 다른 모듈에서는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코인 가격이랑 거래량 이런 걸로 이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듈은 수정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모듈은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트레이더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시뮬레이션 트레이더, 그리고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업비트 트레이더, 이렇게 4개 파일을 수정해 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줬는데, 추가해 줄 때 여기 도지를 그냥 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KW-도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업비트에서 사용하는 마켓 이름이에요.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더바로 써지고 비트코인 앞에 있죠. 이렇게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 있는 요 마켓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 마켓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켓 코드 조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업비트의 API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시면 요 시세 종목 조회, 마켓 코드 조회가 있는데, 여기서 마켓 코드를 조회하면 마켓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옵니다. 요걸로 get 리퀘스트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냥 복사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저 내용들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거를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없나 확인해 보니까 통합 테스트 중에 여기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TC랑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지웠는데 이렇게 인포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저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명령어로 쳐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이 명령어의 의미는 파이썬 모듈, 유닛 테스트 모듈을 실행하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폴더에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테스트 슈트에
테스트 언더바 ITG 언더바 요로 블라블라 하는 요 테스트를 돌려보자 라는 겁니다. 요걸 실행해 보면 여기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제대로 입력돼서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요 도지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정한 부분, 추가한 요 마켓 코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코드들이 마켓 코드가 어디 추가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수정해 놔가지고 수정된 내역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추가한 거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BTC랑 이더리움, 또 도지, 그리고 리플 코인도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2개만 있었는데 나머지 2개를 더 추가했죠. 여기만 추가하면 따로 뭐 작업을 안 해도 그렇게 동작하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만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하면 초기화할 때 이제 마켓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트레이더에도 마찬가지로 추가해 줬고요.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추가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아래쪽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복잡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정도의 동작만 하기 때문에 큰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비트 트레이더에도 추가해 줬는데 업비트 트레이더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를 그 값을 튜플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딕셔너리의 값을 튜플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안하셔서 동일하게 도지도 이렇게 앞에 마켓 코드 그리고 뒤에는 코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 줬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코드를 보시면 초기화할 때 여기서 0, 1 인덱싱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튜플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벌써 끝난 거예요. 코인을 추가하는 동작을 내가 코인을 수정해야겠다는 동작이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코인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수정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은 모드 1로 하면 되고, 여기 앞서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죠. 버짓이랑 뭐 기간이랑 이런 것도 추가한 다음에 여기 코인을 리플로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기 업데이트 되겠죠. 아웃풋 파일에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거를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고, 시뮬레이션 끝나면서 여기 결과 파일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게 리플 가격으로 시뮬레이션이 됐고 매수 매도까지 됐죠. 시뮬레이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시뮬레이션 동작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랑 시뮬레이션 트레이더가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럼 실전 거래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모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러 모드는 2번이고 동일하게 예산이랑 뭐 이런 정보들을 넣어주고, 이번에는 도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0으로 해볼게요. 실전에서는 이 텀을 60으로 하는 이유가 60초 1분 간격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고, 전략을 0으로 하는 이유는 이 전략 0번이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해서 바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고, 런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제 정보 조회를 하면 됩니다. 런닝 상태고요. 결과 벌써 한번 매수됐네요. 왜냐면 이게 제가 바이 앤 홀드로 전략을 한 게 바이 앤 홀드는 바로 그 매수가 들어가니까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텔레그램 컨트롤러를 수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동작을 수정했고 업비트에 대해서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랑 트레이더를 수정해 줬지만
수정해줬고 그것을 동작하는 걸 컨트롤러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컨트롤러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의 컨트롤러고 텔레그램에서도 저희 명령어를 주고받잖아요. 그 명령어에 대해서 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해줬고 추가해준 내용도 같이 이제 변경사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하는 암호화폐들이 여러 개 늘어났으니까 암호화폐들을 이제 리스트로 따로 뽑았어요. 이제 상수 값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암호화폐, 업비트에서 지원하는 거, 빗썸에서 지원하는 걸 따로 뽑았어요. 빗썸에서는 지금 이제 BTC랑 이더리움만 추가해놨는데 지금 제가 이제 빗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빗썸으로 시도하면 시도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에러가 나도록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이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뭐 다른 분들도 빗썸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가이드 문구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던 BTC랑 이더리움을 아까 정리한 이제 이 리스트가 출력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걸 따로 메소드를 뽑았는데 이전에 여기 스텝 3에서 스텝 2, 3가 있는데 스텝 2에서는 BTC랑 이더리움을 체크하는데 이거를 뭐 그냥 이 리스트 안에 있으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고요. 스텝 3에서의 동작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onStart 스텝 3라는 메소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뽑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제 거래소를 선정할 때 업비트랑 빗썸을 선택했을 때 위에서 추가한 이 업비트 지원화폐를 선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썸에서 지원하는 화폐를 선택했을 경우 코인을 선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동작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도K가 폴스로 되지 않으면 나도K true로 되면 여기 나도K를 리턴해주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terminate start in progress라고 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동작은 이제 여기서 원래 지원하는 코인을 선택했을 경우는 기존처럼 동작하고 지원하지 않는 코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종료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정한 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텔레그램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드 3만 하면 되죠. 예, 모드 3으로 실행을 했고요. 이제 텔레그램 웹 버전을 실행해 가지고 여기서 핑을 날려볼까요? 예, 실행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고 운영예산 5만원 여기서 도지를 해볼게요. 근데 빗썸을 해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구현한 대로 지원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초기화되는 코드죠. 자동 거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세요 하면서 초기화되는 루틴을 탄 거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번에는 리플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원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나오고, 그럼 이제 업비트에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yes. 예,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뭐 거래하는 걸 보고 거래를 조회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하나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네요. 첫 번째 거래 정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거래가 제대로 되는지 계속 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텔레그램 컨트롤러 동작까지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커밋을 하면 되는데, 커밋하기 전에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를 한번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제 단위 테스트를 쉽게 돌리는 방법이 요 배치 파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로 돌리시면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요 줄 여기 나오는 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요 명령어를 치시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단위 테스트 321개가 돌아갔고 이제 모두 오케이 됐죠. 그리고 나서 통합 테스트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통합 테스트들을 진행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예,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모두 성공하면 기세다가 커밋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코드를 커밋해서 코드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세다 반영을 하고 그거를 저쪽 쇼미더머니 프로젝트에다가
반영 요청을 하는 풀 리퀘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수정한 건데,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메시지를 넣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커맨드 라인이 편해가지고 git add 하시고 git commit 메시지 add 특별히 뭐 굉장히 간단한 수정사항이니까 이 정도로만 메시지를 넣어도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제가 커밋을 넣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오리진의 마스터 그리고 오리진의 헤드 지금 제 로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it push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푸시가 안 돼가지고 GitHub 데스크탑 툴로 지금 푸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기 왜 자꾸 퍼미션 디나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요 GitHub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으로 푸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도 쭉 다 나오고,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히스토리도 보고 변경 내역도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한 내역들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요. 커밋을 하고 푸시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다시 사이트에 와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방금 존 버킴이 여기다가 푸시했다고 나와 있죠. 제가 만든 커밋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넣는 방법은 이걸 이제 풀 리퀘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커밋을, 아까 저기 있던 커밋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풀 리퀘스트를 누르면, 풀 리퀘스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수정한 다음에, 저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수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인 본진에다가 원래의 프로젝트에다가 합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레퍼지토리에 있는 존 버킴 SMTM에 있는 레퍼지토리에 있는 수정사항이 여기로 들어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직접 해보겠습니다. New Pull Request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베이스에다 넣는 건데, 여기서 누르면 안 되나 보네요. 여기서 눌러도 사실 돼요. 여기서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Compare Across Fork 이걸 누르시면 다른 그 포크된 거에서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존 버킴의 마스터에 있는 걸 이제 여기 msalt넷의 쇼미더머니 요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넣어달라는 풀 리퀘스트인 거죠. able to 머지가 가능하다. 여기 보면 저희가 수정한 내역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수정했는데 나만 쓰기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원래의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넣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create pull request를 요청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걸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reate pull request. 보통은 뭐 이거를 여기에 어떤 형식을 제한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마다 어떤 형식에 맞게 pull request를 작성해라 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거절하시든 승인하시든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제가 만든 게 여기 풀 리퀘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넣을지 말지는 여기 이 마소금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이걸 넣을지 말지는. 여기까지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한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요청을 먼저 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영상에서 댓글로 도지랑 요 리플 좀 추가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요청을 먼저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마소금님이 여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수정을 하고 여기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고 여기 올리는 과정을 지금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뭐 다른 코인들 또는 다른 거래소의 내역들도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가지고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 그걸 또 이렇게 메인 레퍼지토리에다가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코딩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꼭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코인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을 GitHub의 풀 리퀘스트 기능을 통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추가를 요청하는 내용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